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22일부터 발송됩니다. 당정이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선을 11억 원으로 높였지만 주택가격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과세 대상이 80만 명을 넘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고 올해 종부세 고지서에는 정부가 7.10 대책에서 발표한 종부세율 인상 조치가 처음으로 반영됩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 들어 이달 20일까지 서울에서 월세가 조금이라도 낀 아파트 임대차 거래량은 56,169건으로 1월부터 11월 기준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1월에서 11월 기준 전체 월세 거래는 작년 처음 5만 건을 넘어섰지만 올해는 지난달까지 이미 5만 건을 넘어 증가 속도가 가팔라졌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99.6을 기록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지난 4월 96.1을 기록한 이후 7개월 만에 기준점인 100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경기도 지역도 지난주 104.3을 기록한 뒤 이번 주 100.6을 기록해 수도권 전체 지수도 100 이하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 김지희입니다. 정부가 지난해 7월 7.10 대책으로 종부세율 인상 조치를 시행했는데요. 올해 발송되는 종부세 고지서에 처음으로 이 인상 조치가 반영됩니다. 최대 3배까지 오른 종부세 고가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들의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오늘도 저희 부동산 올인원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들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관련한 궁금한 점 생기신다면 전화번호 023-1532-668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부동산 올인원 생방송은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 후 아래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지금 바로 아래에 나오는 QR코드를 찍고 서울경제TV 부동산 노란 톡방에 입장하신 후 부동산에 대한 최신 정보와 궁금한 점들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부동산 올인원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하실 때 이 점 꼭 유념하시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부동산 올인원 시작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올인원 함께해 주실 재개발 마스터 함주원 부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함주원 부장님이 현금 청산 기준 바로 알고 투자하기라는 주제로 강의 준비하셨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제 서울 안에서 가장 큰 이슈가 어떤 게 있을까요? 바로 재개발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많은 투자자분들 이런 재개발 쪽으로 투자에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안에서 이런 재개발 안에서도 현장 사정을 이제 보면은 이런 구축 매물 같은 경우는 정말 씨가 말랐다고 표현이 될 정도로 이런 집주인분들이 매물을 다시 걷어들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를 계획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신축에 투자를 이제 계획을 하고 이제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이제 그 재개발 안에서도 신축 때문에 현금 청산 당한다라고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이제 신축 투자에 있어서 현금 청산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현금 청산을 당할 때 요번에 이제 권리산정 기준일이죠. 권리산정 기준일이 뭔지, 이런 현금 청산이 어떻게 이제 이루어지는지 오늘 강의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투자의 전략을 세우시는 분들, 투자의 전략을 세우셔야 되겠죠. 어떻게 세워야 될지, 그리고 지역적으로는 어떤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되지, 이런 미래 가치가 높고 이런 투자해서 큰 수익을 보실 수가 있는지 지역적으로도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강의 보시면은 이제 첫 번째로 재개발 입주권 투자, 이것은 꼭 알고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현금 청산 기준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안에 이제 권리 산정 기준일까지 같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첫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 재개발 투자의 전략을 세우셔야 되겠죠. 지금 재개발 이슈 서울 안에서도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현금 청산 우려 때문에 이제 투자를 망설이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투자를 놓치기보다는 어떻게 해서든 투자의 전략을 세우셔야 되겠죠. 그래서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될지 두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투자의 지역을 알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용산 지역, 그다음에 연신내 지역 이곳을 주목하셔서 투자의 전략을 세우셔라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왜 용산하고 연신내 지역을 주목하셔야 되는지 미래 가치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로 재개발 입주권 투자 이것을 알고 이제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건지 이제 첫 번째로 알아보면요. 먼저 이제 보도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도 내용 보시면 재개발 입주권 유혹, 신축 빌라 분양 사기 주의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 자체만 봤을 때에도 재개발을 투자를 했는데 입주권 유혹, 그다음에 신축 빌라에 투자를 했는데 분양 사기 이런 내용은 봤을 때 신축에 투자를 했는데 현금 청산 당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신축에 투자를 했는데 현금 청산을 당하는 이유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재개발에 있어서 바로 권리 산정 기준일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서울시 안에서도 이제 오세훈 시장이 추진하는 신속통합 민간 재개발의 경우 이 권리 산정 기준일이 바로 9월 23일. 이 9월 23일로 권리 산정 기준일이 정해졌기 때문에 이런 이제 현금 청산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권리 산정 기준일 이거 9월 23일 이전에 투자를 한 것하고 바로 이 이후에 투자를 한 것하고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9월 23일 이전에 투자를 하신 분들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 이후에 투자를 하신 분들의 경우는 현금 청산 우려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이 9월 23일 이전에 완공이 되어 있어야 되냐? 아니면 계약서만 작성이 되면 상관이 없느냐, 아니면 공사가 되고 있느냐, 없느냐, 요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보도 내용을 계속해서 이제 살펴보면은 서울시 민간 재개발 속도 높이려 내달 25개 지역을 후보지를 선정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12월 뭐 초인지 중순인지 말인지 아직까지 이런 기간 자체는 정해진 건 없습니다. 12월 중으로 발표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몇 개 지역이 바로 25개 지역이 이제 12월 중으로 발표가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보시면은 신속통합 기회 공모 관심이 급증이 되고 있고요. 9월 24일 이제 9월 23일이 권리 산정 기준이기 때문에 9월 24일까지 등기 한 곳만 입주권이 나온다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보시면은 일부 시행업자, 중개업소 짜고 입주권 나온다 속여서 빌라를 계속해서 분양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입주권 못 받고 현금 청산 당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보도 내용 자체로만 봤을 때에는 조금 자극적으로 나왔습니다. 자극적으로 나와 있는데 이런 이제 내용 자체를 조금 이제 수정해서 이제 그 뒤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재개발에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서울 아파트 및 빌라 거래 추이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런 빨간색이 이제 빌라의 거래량이고 이런 파란색 그래프가 아파트 거래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2020년도 이제 12월 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파트 거래량이 이제 월등히 많았죠. 하지만 2021년 이제 2월 달이죠. 2월 달부터는 이런 빌라의 거래량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이런 빌라의 거래량이 더 압도적으로 많은 거래량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재개발에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안에서도 이런 현금 청산 우려가 걱정이 되는 매물이 있겠죠. 내가 투자를 했는데 현금 청산 당하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요 내용을 자체를 한번 보시면은 11월 8일 날 서울시에서 Q&A라고 해서 이제 질의응답식으로 해서 발표를 한 보도 내용입니다. 서울시에서 직접 이제 보도 내용을 발표를 한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신뢰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질문 자체 처음 질문 자체를 보시면은 건축 허가 후 미등기 건축물도 분양권이 나오는지 이렇게 그 질문이 나와 있습니다. 건축 허가 말 그대로 건물이 완공이 되기 전에 9월 23일 이전에 건축 허가를 받아서 이런 그 투자를 했는데 등기를 못 쳤죠. 미등기 건축물 이런 투자를 했는데 미등기 건축물도 입주권이 나오나요? 이렇게 질문을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리 산정 기준일 다음 날까지 다세대 등 공동주택 세대별 구분 소유권이 확보된 경우에 분양권을 받을 수 있음. 건축 허가 또는 계약을 했다고 해서 분양권이 확보가 되는 것이 아닌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신속통합 민간 재개발의 경우는 이제 건축물이 지금 이제 짓고 있다라고 해서 분양권을 이제 입주권을 받을 수 없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런 이제 신속통합기획 민간 재개발 말고 그 전에 지금 현재 민간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민간 재개발의 경우는 이런 권리 산정 기준이 이전에 건축 허가를 받고 바로 이제 그 건축물을 짓고 있었으면은 이제 분양권, 입주권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대법원 판례에 나와 있었는데 이번 신속통합 민간 재개발의 경우는 입주권을 받을 수가 없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건축물이 완공이 돼야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질문지 이제 보시게 되면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보시면은 세대별 구분 소유권이 확보된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재개발에 있어서 권리 산정 기준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권리 산정 기준일이 뭐냐? 말 그대로 이제 대지에 대한 지분을 여러 세대로 쪼개지 말아라. 지분 쪼개기 하지 말아라. 이런 취지의 목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분 소유권. 이 구분 소유권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분 소유권이 그 전에 이루어졌느냐 아니면 그 이후에 이루어졌느냐 권리 산정의 기준이 이제 중간으로 놓고 이전이냐 이후냐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구분 소유권이 말 그대로 권리 산정 기준이 이전에 만들어져 있어야지 입주권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내용 자체를 천천히 읽어드리면 소유권 보존 등기가 권리 산정 기준이 9월 23일이라고 나와 있죠. 다음 날까지 접수된 경우에는 구분 소유권 확보로 인정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구분 소유권이 뭔가요? 말 그대로 건축물이 완공이 돼가지고 세대별로 구분 소유권을 받을 수가 있는 이런 이제 세대를 말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권리 산정 기준이 이전에 완공이 돼서 구분 소유권이 있다. 그러면은 입주권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보도 내용 자체로만 봤을 때는 9월 23일 이전에 등기까지 완료를 해야지 입주권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했지만 서울시에서 나온 보도 내용을 보면은 구분 소유권을 인정을 해주는 것은 바로 이제 권리 산정 기준일 이전에 구분 소유권이 나와 있으면은 입주권을 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보시면 권리 산정 기준일은 부동산 거래를 차단하는 목적 자체가 아니라 건축물을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산정하는 기준일이다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다시 종합을 해드리면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권리 산정 기준일 이전에 건축물이 완공이 돼서 구분 소유권이 되어 있으면 상관없다. 입주권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재개발 입주권 투자에 있어서 건축물이 꼭 완공이 된 것을 투자를 하셔라. 건축물이 짓고 있는 것은 안 된다. 현금 청산 당한다. 이렇게 꼭 명심하셔서 투자의 전략을 세우셔라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우리는 재개발에 투자의 전략을 세우셔야 되겠죠. 어떻게 세워야 되냐? 권리 산정 기준이 앞서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지분 쪼개기 방지가 목적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대지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구축의 경우는 명의자가 한 명이죠. 이 명의자가 한 명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명의자 한 명이 나중에 재개발을 통해서 이런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때 한 명이 받죠. 하지만 이런 대지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이런 대지를 다세대 주택을 짓고 이런 대지를 각 세대로 분할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바로 권리 산정 기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분 쪼개기 방지의 목적 자체가 있지 바로 거래 차단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옛날에 이제 정부에서 추진했던 이사 공급 대책이 거기 안에 3080 플러스가 있었죠. 그때 이제 9월 달 이후로 이제 매수를 하면은 현금 청산이다. 뭐 통틀어서 현금 청산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런 이제 권리 산정 기준일 자체는 거래 차단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구축의 경우는 상관이 없습니다. 구축은 상관이 없고 신축의 경우는 소유권 보존 등기가 나오면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서울시 이제 부동산 현재 시장 상황이 어떤가요? 현재 시장 상황은 투자 가능 매물 자체가 정말 품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구축의 경우는 정말 이제 투자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정말 A라는 지역이 재개발이 들어가는데 이런 이제 구축 매물을 집주인들이 이제 내놓을까요? 아니죠. 자기가 본인이 끝까지 가지고 간 다음에 아파트를 소유를 하려고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구축의 매물은 정말 찾아볼 수가 없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투자자분들은 신축에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이런 신축도 굉장히 매물이 드물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곳에 이런 투자 가능 매물 자체가 없으면 어떤 곳에 투자를 해야 되냐? 바로 1차 공모 지역은 리스크가 그만큼 높기 때문에 바로 안전하게 2차 공모 예정 지역을 노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축 매물은 없고 신축도 지금 이제 짓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리스크가 굉장히 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공모 접수가 들어갈 수가 있는 2차 공모 지역에 투자를 하시면 현금 청산 걱정도 없이 바로 투자가 가능하겠죠. 이런 2차 공모 지역, 내년에 들어갈 수가 있는 그런 지역에 투자의 방향을 세우셔라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은 2차 공모 지역이 들어가는 지역 어디냐? 바로 용산, 그다음에 연신내 이 두 지역을 이제 추천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 용산의 경우는 이제 개발 호재의 백화점이라고 할 만큼 다양한 개발 호재가 들어가는 지역입니다. 그만큼 다양한 개발 호재가 들어가 있고요. 이런 교통의 호재까지, 그다음에 이제 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제 한강 라인이 흐르고 있죠. 그만큼 여러 가지 자연 환경과 개발 호재가 맞물려서 나중에 충분한 시세 차익도 충분히 노려볼 수가 있겠죠. 이 안에서도 2차 개발 예정 지역을 노리셔야 되겠죠. 1차는 그만큼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2차 개발 예정 지역을 노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바로 연신내 역세권입니다. 이 연신내 역세권 최고의 개발 호재, 바로 GTX A 노선이죠. GTX A 노선 최고의 교통 호재가 연신내역으로 들어갑니다. 그만큼 지가 상승, 지금도 이제 지가가 상승이 되고 있지만 앞으로 더욱더 크게 상승이 될 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연신내 역세권, 이 서울 안에서도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소액으로 접근하기 가장 좋은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연신내 안에서도 2차 개발 예정 지역이 있습니다. 용산, 연신내 2차 개발 예정 지역으로 해서 이런 이제 현금 청산 걱정 없는 이런 지역에 투자의 방향을 세우셔라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투자 포인트 세 가지로 빠르게 정리를 해드리면 첫 번째로 리스크 헤지. 어떤 투자처든 마찬가지죠. 그만큼 리스크를 줄이면서 본인의 수익을 극대화시켜야 하겠죠. 그만큼 리스크를 줄이셔야 되는데 위험하게 2차 공모 지역, 위험하게 1차 공모 지역을 노리시기보다는 바로 2차 공모 지역을 노리셔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 소액으로 그다음에 높은 시세 차이까지 보면서 아파트 입주권까지 동시에 노릴 수가 있는 바로 재개발의 방향을 맞추셔서 포커스를 맞추셔서 투자의 전략을 세우셔라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역은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죠. 용산,
연신 내에 승부를 거셔라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지역의 경우는 저희와 함께 상의하셔서 투자의 계획을 세우시면 정말 소액으로 아파트 입주권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투자자분들이 되실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정보 체크 만나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살펴볼 지역은 용산구 한남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용산구 한남동 6호선 이태원역 역세권이고요. 투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 지역의 시세는 5억 9천만 원에서 6억 5천만 원을 예상합니다. 많은 호재들 예정되어 있는 지역인데요. 한남동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입지 설명을 드리면은 우선 이제 서울의 중심 용산이고 용산의 중심은 바로 민족공원이죠. 민족공원 이제 우측으로 보시면은 이제 한남 뉴타운이 이제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 위쪽으로 바로 이태원역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쪽으로는 이제 산이 있고 아래쪽으로는 한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을 통틀어서 뭐라고 하나요? 바로 배산 임수 지역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정계분들이라든가 연예인분들이 거주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부촌으로 탈바꿈이 될 예정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개발 호재 보시면은 이런 이제 용산 민족공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이제 공원으로 탈바꿈이 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유엔사 부지도 개발이 확정이 났죠. 이제 상업본부 복합시설, 그다음에 주거 단지로 개발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저희 매물 위치와 초근접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개발에 대한 수혜 톡톡히 받아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분당선 이제 2단계 연장안도 바로 도빙고로 들어갈 예정이죠. 그만큼 교통의 호재까지 반영이 되어 있는 지역이고요. 이제 한남 뉴타운 개발의 속도를 내고 있죠. 그리고 이제 한남 1구역의 경우는 요번 이제 신속통합기역으로 들어갔죠. 그만큼 이런 개발이 됐을 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최고의 부촌으로 형성이 될 것이다. 기대가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나인원 한남이라든가 이런 명품 이제 그 매장 같은 게 이제 한남동으로 들어가죠. 그만큼 명품 주거단지로 탈바꿈이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세 보시게 되면 시세 5억 9천에서 6억 5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고요. 전세 금액은 이제 3억에서 3억 2천만 원. 실제 전세를 안고 투자를 하시면 실제 투자 금액은 2억 8천에서 3억 4천, 2억 후반에서 3억 초반대로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서울 안에서 그다음에 서울 안에서 용산에 이 정도 이제 투자 금액 들어갈 수가 있는 지역 상당히 드물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웬만한 재개발 지역 투자금 자체가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2차 개발 예정지로서 아직까지는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빠르게 움직이셔야지 이런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이런 지역도 나중에 향후에 개발 압력 높아지면은 지가가 크게 상승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빠르게 선점 투자 전략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용산구 한남동 지역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두 번째 정보 체크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은평구 불광동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3호선과 6호선이 지나는 연신내역 역세권입니다. 투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 지역의 시세 3억 6천만 원에서 3억 8천만 원 선을 예상합니다. 자, 연신내 지역도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연신내 이제 저희 그 입지부터 설명을 드리면 연신내역 중앙에 위치를 하고 있죠. 여기에 지금 현재 3호선, 6호선, 현재는 더블 역세권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GTX A노선이 현재 공사를 하고 있죠. 바로 트리플 역세권으로 연신내역이 변신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초근접 거리로 강남까지 이어주는 이런 최고의 교통 호재가 반영이 된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개발 호재 보시면은 이제 서울 신전략거점으로 선정이 됐죠. 바로 은평구가 선정이 됐고 은평구 안에서도 연신내역이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상업업무 복합시설로 개발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수요가 이제 몰릴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강남역까지 바로 10분 내에 도달이 가능합니다. 직주 근접 지역으로 바뀐다. 연신내역이 그만큼 최고의 교통 호재가 반영이 되어 있고요. 이제 신분당선 서북구 연장안도 이제 독바이 역세권으로 예정이 되어 있죠. 시너지 효과 굉장히 클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 연신내역 직접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축 노후주거지와 연립 다세대 주택이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정말 이제 개발할 수밖에 없는 노후도 조건을 갖추고 있고요. 일부 지역에서는 이제 2차 개발 예정 지역의 경우는 이런 추진위원회까지 설립이 돼서 동의서까지 걷고 있습니다. 내년에 공모 접수가 들어갈 수가 있는 미래가치 상당히 높은 지역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연신내 지역의 경우는 다양한 정비 사업들이 활발하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정비 사업들이 추진이 되면 바로 이주 수요가
수요가 발생이 될 수밖에 없죠. 이런 이주 수요가 연신 내역으로 몰려들면서 이런 이제 저희 투자했던 매물이 이제 안정적으로 개발이 될 때까지 이 공실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세 보시면은 시세 3억 6천에서 3억 8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세 금액은 2억에서 2억 3천만 원. 전세 안고 투자를 하시면 1억 6천에서 1억 8천, 1억 그 중반에서 후반대로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서울 안에서도 연신내 정말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서울 서북부를 대표하는 교통의 요충지로 변할 예정입니다. 어떤 노선으로 인해서 바로 GTX A 노선으로 인해서 이런 최고의 교통 호재가 들어가는 만큼 지가 상승도 크게 노려볼 수가 있겠고요. 재개발을 통해서 명품 아파트, 주거 단지로 변할 수가 있는 이런 미래 가치 상당히 높은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2차 개발 예정지를 노리셔서 향후 미래 가치에 투자를 하신다고 하시면 정말 큰 수익 보실 수가 있는 그런 투자자분들이 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함주환 부장님이 용산, 자양, 연신내 핵심 지역 소액 투자 전략을 주제로 1:1 무료 상담을 진행한다고 하니까요. 자세한 일정과 장소 그리고 예약 문의는 02-3153-2668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부동산 정보 체크 함께해 주신 함주환 부장님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린 부동산 정보는 네이버 TV,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함주환 부장님의 부동산 정보 체크 화면으로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쏟아지는 부동산 정보 중에서도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실 텐데요. 저희 부동산 올인원 함께 하시면서 알짜 투자 전략들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부동산 올인원 이번 순서는 부동산 개발 정비 전문 김원준 전문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원준 전문님이 종부세 두세 배 늘어난다 다주택자 대응법이란 주제로 강의 준비하셨는데요. 강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이 종부세 고지서 받아보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약 2%라고 하죠. 94만 7천 명이 이 종부세 고지서를 받게 되셨는데요. 작년과 대비를 해봤을 때 2배에서 많게는 3배까지 그 금액이 늘어나신 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분들 지금 좀 크게 고민들 하고 계실 텐데요. 어떠한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방송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투자를 상당히 잘 해놓으시고 계신 분들이 많지 않으실까 싶은데요. 그러한 분들 중에서도 특히 이 종부세 많이 내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이 종부세라는 거는 또 뭐고 이 보유세, 이 재산세는 또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또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이 바로 종부세라는 거는 과세 기준일입니다. 매년 6월 1일 기준이고요. 자,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해서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 가격을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되는 세금이라고 합니다. 자, 주택, 종합 토지, 종합 합산 토지, 별도 합산 토지 등 다 이런 것들을 합하고 그리고 공제를 한 뒤에 추가되는 그 금액에 대해서만 납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금액을 납부를 하는 게 우리나라 약 94만 7천 명이라고 합니다. 2%만 낼 수 있도록 이거를 끊었다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2%라고 보기는 좀 어렵겠죠. 자, 지금 1억씩 낸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보유세를 1억씩 낸다라고 하시는 분들, 그러한 분들은 아파트 2채
강남 음마 전용 84제곱미터짜리 지금 현재 실거래 가격이 27억 8천만 원. 자, 그리고 양천구 목동 7단지의 전용 101제곱미터짜리 실거래가가 약 25억. 이거 2개 정도로 갖고 있어야 보유세, 그러니까 재산세 플러스 종부세, 그거를 약 1억 정도를 낸다라고 합니다. 합산해서 보면 뭐 50억이 훌쩍 넘어가겠죠. 뭐 이 정도를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재산세를 많이 내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이 재산세 같은 경우 이 종부세 부담이 진짜로 늘어난 거는 사실입니다. 2019년도 이후 개선이 됐었던 내용이고요. 그리고 최근 2021년 들어서 개선된 내용을 살펴보게 된다라면 이 앞에 내용과 비교를 해봤을 때 거의 한 2배 가까이 실제로 늘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금액은 종부세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 종부세라는 거는 공시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겁니다. 자, 실제 실거래 가격 기준이 아니라고 하는데, 문제는 자, 여기서 공시 가격 현실화로 인해서 2030년도 경에는 실거래 가격의 약 90% 정도까지 공시 가격을 끌어올린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작년과 대비를 해봤을 때 계속적으로 공시 가격이 크게 늘어나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점점점 크게 늘어난다라고 하는데, 사실 2022년, 그리고 내년이죠. 내년 이후에 실제로 이게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은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이만큼 올라갈 수 있을지, 그에 대한 반발이 크지 않을까, 이거를 한번 걱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대로만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실제로 종부세가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올해 종부세 크게 늘어났죠. 자, 이와 관련해서 부작용들이 분명히 일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자, 일단은 대응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전세 대신 월세나 반전세로 돌리는 세대들이 상당히 많아질 겁니다. 1주택, 실거주하시는 분들은 상관없습니다. 자, 하지만 2주택, 3주택,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갖고 있었던 아파트들이 이렇게 부담을 크게 한다라고 한다면 기존에 전세를 줬었던 그 아파트들을 월세나 반전세로 돌려서 이 재산세, 보유세를 부담을 할 수밖에 없어지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조세 전가라는 경제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이 조세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부담을 할 수밖에 없어지는 건데요. 그거는 바로 임차인들이 부담을 할 수밖에 없어지겠죠. 자, 기본적인 경제 논리입니다. 정부에서도 이거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자, 전셋값 중 일부를 월세나 반전세로 전환을 해서 세금 납부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가족 명의로 증여를 하는 케이스가 발생이 될 겁니다. 자, 자녀분들 합법적으로 세대 분리가 가능한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세대 분리와 증여를 통해서 보유세 부담을 완화를 시킬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자, 어떤 쪽에서는 뭐 이혼을 통해서 이혼까지 해서 뭐 이렇게 뭐 세 부담을 좀 낮춘다라고 하는데 그렇게까지 해야 될까 싶습니다. 자, 하지만 이렇게 합법적으로 세대 분리가 가능한 세대들, 우리 자녀들한테 넘겨줄 수 있는 시기가 조금 더 빨라진다. 자, 그렇게 되면은 증여세 부분, 증여세도 올라가게 되겠죠. 자, 정부에서는 상당히 좋아할 겁니다. 자, 그리고 매도라는 선택지는 최악의 선택지입니다. 하지만 선택지이니까 하나 넣어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 양도소득세를 더 무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최근 2년에서 3년 정도 단기간 내에 상당히 급상승한 건 사실입니다. 뭐 물가 상승률, 그리고 세계적인 경제 상황과 그리고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집값들이 많이 올라간 상황에서 지금 당장 팔아서 양도소득세 뭐 50%, 60% 내고 난 다음에 남는 거 거의 없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3번이라는 선택지는 사실 선택하시는 분들은 저는 거의 없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실제로 이 종부세를 내고 계신 분들 중에서 강남권역 아니면 용산 아니면 우리나라에 있는 중심 지역의 아파트 갖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러한 분들 어떻게든 버틸 수 있습니다. 자, 금매가 나온다라고 바라보기에는 저는 힘들 것 같습니다. 자, 국가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1번 항목 전세를 월세나 반전세화 시키는 거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는 좋아할 겁니다. 자, 월세화를 시킬 경우 월세 소득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소득세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자, 그렇게 된다라면은 정부에서는 더욱더 많은 세금을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 수 있는 게 지난 4월에 발표를 했었죠. 자, 부동산 거래 신고법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6월에 시행이 됐습니다. 바로 정부의 큰 그림이라고 내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시장의 변화에 대해서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래 절벽은 더욱더 심화가 될 겁니다. 양도소득세를 풀어주지 않는 이상은
양도소 종과로 인해서 파는 것은 아쉬운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상급지 아파트들 대대손손 증여가 제대로 시작이 된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전세 월세하는 가속이 되면서 임차인들의 부담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 자, 그리고 고가의 매물들은 보합선을 그릴 가능성이 커집니다. 매물 자체가 거의 나오지도 않고 지금 당장 살려고 하는 사람도 그렇게 크게 많지는 않을 거라는 거를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공급 부족과 매물 자체가 거의 안 나올 거라는 점입니다. 자, 그리고 대신 중저가 급매물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자, 상위 2%를 위한 종부세라고 하는데요. 단순히 2%가 아닙니다. 94만 7천 명인데 그 가족 수까지 포함을 하게 된다면 약 270명 정도, 270만 명 정도의 피해자가 발생이 되는 거고요. 무엇보다도 이 상위들은 상위 2%는 버틸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 중간 계층에 끼인 계층들이 있죠. 자, 그러니까 중저가 아파트를 뭐 2개, 3개 가지고 계신 분들 아니면 집이 없는 분들이나 실제로 임차를 하고 계신 분들 이 아래쪽 세대들이 더 피해를 본다라는 겁니다. 상위 2% 걱정할 필요 없고요. 그 아래쪽에 형성이 되어 있는 나머지 98%가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자, 2% 걱정해 주실 필요 없고요. 나머지 98% 이 사람들은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정부의 움직임과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만큼 이 종부세 앞으로 과세가 어떠한 식으로 나아갈지 꼭 한번 분석을 해보시고 미래에 나는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생각해 보실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이 전월세 시장에 굉장히 혼란이 좀 우려되는 가운데 여러 가지 대책들을 세워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원준 전무님의 부동산 정보 체크 함께 만나보도록 할게요. 소개할 지역 처음으로 서초구 반포동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서초구 반포동입니다. 9호선 신논현역 역세권이고요. 1.5룸과 투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지역의 시세는 6억 8천만 원에서 7억 3천만 원을 예상합니다. 서초구 반포동 지역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지역 같은데요. 먼저 자세한 입지와 호재 부분 정리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입지를 살펴보게 되시면요. 자, 바로 경부고속도로 오른쪽 편에 붙어 있다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9호선, 신분당선 지나가는 신논현역, 그리고 7호선, 3호선, 신사역과 논현역. 이쪽 라인 살펴보시면은 바로 그거죠. 강남대로입니다. 자, 강남대로와 경부고속도로 사이에 위치해 있는 반포동입니다. 자, 이쪽에 위치해 있는 주택이 되겠는데요. 자, 이 주택, 강남에 있으니까 그 가치가 좋아서 제가 단순히 추천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 이 지역에 위치해 있는 이 주택이 아파트로 바뀌게 된다면 제가 잠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종부세, 이 아파트 하나만 갖고 있어도 종부세 대상자가 되시는 겁니다. 자, 바로 그만큼 이 주변 일대 형성되어 있는 아파트들의 가격대가 지금 20억, 30억, 40억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앞으로 미래의 강남 한복판에 이 중심에 아파트를 노려서 저는 투자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른쪽 편에는 삼성동 위치해 있고요. 영동도로 통합개발 사업 한다고 하죠. 잠시 뒤에 말씀드리겠고요. 경부고속도로 이쪽도 개발 사업 한다고 하니까 이 삼성동과 경부고속도로 이 사이에 위치해 있으면서도 강남대로가 바로 집 앞에 형성이 되어 있으면서 9호선, 7호선, 3호선, 2호선 강남대로 라인 따라서 상업지들이 활발하게 커져 나가고 있습니다. 자, 집가라고 그럴게요. 자, 집가가 큰 폭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자, 이곳에 아파트가 하나 올라가게 된다. 내 아파트가 이곳에 하나 생기게 된다라고 한다면 급격하게 신분 상승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바로 상급지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개발 호재들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국제교류 복합지구 사업 현대차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삼성동 일대 대규모로 개발을 한다라고 하죠. 자, 그리고 영동대로 지하 개발과 함께 묶어서 이쪽 일대, 삼성동 일대 업무 지역 더욱더 커져 나간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강남역 일대 업무 지구들과 함께 강남에는 이제는 대규모 업무 지역들이 대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살 집들보다도 사무실들이 더욱더 많아지는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신분당선 연장 사업입니다. 지금 강남역이 종점에서 신논현역,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곳이 이 사이에 위치해 있죠. 자, 그리고 신사까지 1단계로 연장이 되고요. 한 내년 정도면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단계로 용산까지 뻗어나가니까
이곳 신논현역 일대 같은 경우에는 바로 삼성동까지도 한 번에 뻗어 나갈 수 있는 9호선 그리고 7호선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뿐만 아니라 용산까지 뻗어나갈 수 있는 신분당선까지 마련이 된다라면 우리나라 서울에 위치해 있는 대규모의 업무 시설들 대부분들은 지하철로 이동이 가능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입지가 정말 좋다. 여의도권까지도 지하철 9호선 타고 갈 수 있고요. 강서 쪽에 위치해 있는 마곡까지도 지하철 9호선 그리고 7호선 등을 이용해서 충분히 뻗어나갈 수 있는 입지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롯데칠성부지 같은 경우에도 서쪽 롯데타워로 마련이 되게 된다라면 업무 시설들은 계속적으로 커져 나갈 수밖에 없다. 지금 노후되고 있는 이 강남역 일대가 다시 한번 회사 사옥들로 건립으로 인해서 크게 변화할 수 있는 현재 기로에 서 있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대기업들이 계속적으로 이 강남대로 쪽에 관심 가지고 있는 이유, 더블 역세권 그리고 코너마다 사실 역들이 하나씩 다 있기 때문에 입지적으로 상당히 좋습니다. 자, 그리고 내수객들을 대상으로 한 이 강남만큼 이 코로나 시대에 버틸 수 있는 곳은 없다라고 바라보는데요. 앞으로 관광 자원도 활성화가 되고 더욱더 내수가 활성화가 된다라면 강남 일대는 임대료가 더욱더 높아지면서 사실 이곳에 땅 한 평이라도 갖고 있는 회사, 사람들은 이기는 그런 게임이라고 내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만큼 안정적인 부동산 포트폴리오에서 기본이 되어야 될 지역이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동대로 통합개발 사업 지금 첫 삽은 팠습니다만 10년 이상 걸릴 것 같습니다. 쉬운 사업은 아니지만 향후에 GTX 2개 노선과 다양한 광역 철도가 들어오게 된다라면 강남에 사는 사람들은 더욱더 환호를 지를 수밖에 없어진다. 자,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제가 말씀드린 곳이 경부고속도로 바로 옆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바로 옆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곳이 공원화가 되게 된다라면 이곳 아파트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통해서 아파트가 올라가게 된다라면 집에서 공원을 내려다보고 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는 겁니다. 자, 이쪽 왼쪽 편에 있는 거는 반포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만큼 반포자이와 함께 이 개발 호재에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갈 수 있는 개발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로주택 정비 사업입니다. 소규모 재개발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 현재 반포동의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개발 지역, 재개발을 노리고 투자를 하시면서 노후도 모르는 상황에서 투자하시면 안 되겠죠. 자, 노후도가 충분히 충족이 된 상태에서 앞으로 개발이 진행이 될 거니까 앞으로 미래에 이곳에 반포자이를 마주보고 있는 이곳의 아파트 가치가 얼마만큼 올라갈지를 염두에 두고 투자에 나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반포자이와 함께 이 일대 어떻게 본다라면 반포자이보다도 입지는 더욱더 좋습니다. 자, 커뮤니티 시설이라던가 그런 부분들은 부족하겠지만 자, 이곳에 역에도 가깝고 강남 대로에도 가까운 이곳 아파트 가격 과연 얼마까지 올라갈지 향후 10년 뒤 10년까지 안 갑니다. 자, 6년 뒤에 7년 뒤에 이곳의 아파트 가격 얼마까지 올라갈지 생각을 해보시고 투자에 나서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서초구 반포동 주변 시세와 그리고 투자 전략도 짚어주시죠. 네, 개발 지역입니다. 자, 6억 8천에서 7억 3천 정도 소규모 재개발 사업,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앞으로 추진할 예정이니까 지금 들어가시는 투자 금액이 조금 높다 하더라도 충분히 버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미래의 아파트 가격 얼마까지 올라갈지 생각해 보시고 투자에 나서시길 바라겠고요. 자, 경부고속도로와 강남대로 사이에 위치해 있는 절호의 입지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구 반포자이 그리고 서초동 일대에 있는 고가 아파트들이 과연 얼마까지 올라가고 지금 현재 가격이 얼마인지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국평이라고 하죠. 자, 85제곱미터짜리 이것만 해도 얼마인지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2호선, 3호선, 7호선, 9호선, 신분당선까지 다양한 노선들 연결이 되어 있으면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 추진하고 있으니까 이건 노리고 투자에 나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정보 체크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살펴볼 지역은 동대문구 휘경동이네요. 1호선과 경의중앙선, 경춘선 등이 지나는 회기역 역세권입니다. 복층형 원룸구조 오피스텔입니다. 지역의 시세는 1억 9,600만 원에서 2억 5천만 원 선을 예상합니다. 자, 휘경동 지역입니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청량리를 보고 투자에 나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량리 같은 경우 수많은 노선들이 지나가고 이 일대 수많은 재개발들이 진행이 되는 곳인데 여기서 바로 한 정거장 위입니다. 걸어서 도보로 약 10분 정도. 이 일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서울시립대, 삼육의료원, 보건대, 한국예술종합학교, 외대, 경희대, 경희의료원, 카이스트, 고려대 등 다양한 대학교들이 잘 형성이 되어 있으면서도
이 위쪽으로 바로 이문, 휘경, 뉴타운이 형성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자, 앞으로 이 남은 지역들까지 개발이 되게 된다면 더욱더 이 주변 일대의 입지는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 소개해드린 거는 오피스텔입니다. 복층형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1인 가구 또는 2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그런 물건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자, 1인 가구 증가율이 상당히 급격하게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고령화 역시 가속화되면서 1인에서 2인 가구는 더욱더 높아질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1인 가구의 특징입니다. 역세권 또는 대중교통이 발달한 지역에 거주할 필요성이 높고 1인 가구 80%가 약 45분 이내에 직주 근접 성향이 강하면서 82%의 임차 비율, 자 그리고 1인 가구 평균 소득액이 월 171만 원 정도. 자 이거는 계속적으로 뭐 변화하니까 자 이거를 놓고 보신다라면 제가 말씀드린 이 지역에 딱 부합하는 곳이라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수많은 철도 노선과 주변 일대 환경들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자 생활권역 그리고 직주 근접 모든 여건들을 다 갖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판단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거 롯데캐슬 L65 같은 경우 65층짜리 그러니까 63빌딩 높이의 건물들이 현재 5개가 동시에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량리역 같은 경우 이제 천지 개복을 한다라고 내다보셔도 될 것 같고요. 용산과 비교를 해보더라도 용산보다도 더욱더 큰 개발들, 더욱더 큰 환경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지역들을 살펴보게 되신다면 이 한양 수자인 같은 경우에도 59층짜리 높이 아파트 4개 동이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초고층 마천루가 이곳 일대에 형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청량리역 일대 수많은 노선들의 개발과 함께 고층 아파트들이 올라감에 따라서 이제는 예전에 노후되고 낙후된 그런 모습을 상상하지 마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 말씀드린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이 말씀드린 청량리역에 있는 가장 큰 대로에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건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로에 바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많은 입지적인 호재들 직접적으로 노려볼 수 있다 말씀드리겠는데요. GTX 2개 노선 지나가는 곳이 삼성역과 서울역 그리고 청량리역입니다. 자, 이 세 곳은 어떤 거를 투자를 하셔도 저는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쉽지는 않죠. 자, 금액대가 워낙 높기 때문에 어떠한 곳에 투자를 하셔야 될지 고민들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만 이 청량리역 같은 경우는 앞으로 지선까지 포함을 하게 된다면 약 15개에서 16개 정도의 노선이 지나가는 곳으로 변모가 된다라고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수많은 노선들이 청량리역을 지나가면서 이 호재로서 작용이 될 텐데 청량리역 주변 뭐라도 저는 사놓으시라고 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뿐만 아니라 면목선을 통해서 이 집 근처 바로 서울시립대죠. 서울시립대 역도 하나 또 생길 예정이니까 계속적으로 이 지역에서는 큰 호재들만 남아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호재 10년 이상짜리 사업이니까 장기적으로 투자 생각하시는 분들, 장기적으로 월세 받고 싶어 하셨던 분들께 추천드릴 수 있겠고요. 자, 바이오 메디컬 산업의 메카라고 합니다. 자, 이 주변 일대 수많은 바이오 회사들과 제약 회사들 많이 몰려 있으면서 서울시립대 다양한 학생들과 임직원들 수요 노려볼 수 있는 입지이면서도 자, 또한 외대도 가까이 있습니다. 자, 외대에 있는 재학생 수 약 2만 3천 명 정도를 노려서 투자가 가능한 지역입니다. 자, 그만큼 든든한 수요자가 있는 곳이면서도 투자 금액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약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대 소액으로 괜찮게 나온 평형대의 복층형 오피스텔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직장인들과 학생들의 수요가 높을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자, 매매가도 상당히 저렴하면서 자, 역에서 바로 앞에 위치해 있는 역세권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분 거리 그냥 여기 바로 눈앞에 보이는 곳이면서 이곳에서 가장 큰 대로가 건물 앞에 형성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지가가 높을 수밖에 없다 말씀드리겠고요. 소액 1,000만 원대로 투자가 가능한 오피스텔입니다. 오피스텔이니까 취득세도 약 4% 정도밖에 안 되겠죠. 다주택자분들께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공시 가격 자체도 상당히 낮게 평가가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자, 그리고 동대문 업무 지역과 함께 대학교들의 든든한 수요. 자, 지금 공시 가격이 1억 미만에서 1억 전후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그런 곳인데요. 자, 그런 만큼 다주택자분들도 부담이 없다라고 저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김원준 전무님이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무료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자세한 일정 장소 그리고 예약 문의는요. 0231532668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알찬 정보 소개해 주신 김원준 전무님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린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 다시 보실 수 있고요. 김원준 전무님의 부동산 정보 체크 화면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부동산 올인원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꼭 유념하시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TV,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 다시 보실 수 있고요. 방송 끝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상담 접수 받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23-1953-2668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보내주시고요. 노란톡방 참여 가능합니다. 아래 QR코드를 찍고 부동산 관련한 궁금한 점들 지금 바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부동산 올인원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